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목사가 갓 돌이 지난 입양아들에게도 봉침을 놓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전북 의원들은 이른바 봉침 목사 문제와 타 지역 어선들의 서해 멸치 싹쓸이 문제 등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을 인수하기로 한 업체가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 의사를 밝혔지만 이 업체와 전주시, 전라북도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군산 지역의 도시 계획상 공원들이 무더기로 취소될 처지에 놓이면서 난개발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봉침 목사로 알려진 이 목사가 아이들에게도 봉침을 놨다는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이 목사는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아들 얼굴에서 나온 진물이 벌침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원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 목사의 입양아들을 돌봤던 이모 씨가 이 목사와 주고받은 문자입니다. 이 목사는 아들 얼굴에 진물이 벌침을 맞고 안 좋은 것들이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목사가 자신의 아들이 벌침을 맞은 사실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전 어린이집 운영자인 이 씨는 4살 난 아이에게 살아있는 벌로 봉침을 놓은 게 아이 엄마인 이 목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화상을 입었다고 그러면 바로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벌침으로 계속 놓고 여기 와서도 놓으면 엄마 얼굴만 보면 사색이 돼요. 작가 공지영 씨는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며 아이와 이 목사를 분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양육자분들이 보호할 수 있는 판단을 법원이나 검찰에서 내려주시기 바라고요. 의료계는 의사면허도 없는 이 목사가 봉침을 놓았다면 위험하다고 강조합니다. 한의사들도 면역검사를 거친 뒤 희석된 봉독을 쓰는데 영유아에게 살아있는 벌로 침을 놓는 건 상식 밖의 일이라는 겁니다. 아이에게 생벌을 이용해서 이렇게 봉침을 놓는다라고 하면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데 특히 그 전신에 나타나는 급성 쇼크 반응으로 인해서 자칫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는 그러나 아이들에게 봉침을 놓은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학적으로 봉침의 치료 효과가 검증됐고 치료 목적으로 봉침을 놨다면 아동학대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의학계도 봉침 시술의 위험성을 우려하는 만큼 이 목사에게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하고 이 목사로부터 아이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이 같은 봉침 목사에 대한 의혹은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이 목사가 운영했던 복지시설에 수억 원의 예산과 성금이 전달됐다며 즉각 회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서해 연안에서 타지 어민들의 멸치 싹쓸이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 마지막 날 주요 내용을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 김광수 의원은 봉침 목사가 운영했던 문제 복지시설에 정부와 자치단체 예산이 4억 7천만 원이나 지원됐다며 이를 즉각 회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문제 즉각 회수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때요? 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국고 보조금 나간 것은 회수하는 절차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어금니 아빠가 사회복지 공동보금회에서 1,400만 원을 받았고 봉침 목사 시설도 1,200만 원을 지원받았다며 이러한 일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기부를 외면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회 의원은 타지 어민들의 서해 연안 멸치 싹쓸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성긴 그물을 써야 하는 연해 안강망 어민들은 앞바다에 몰려온 멸치를 잡을 수 없는 반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근해 안강망 어선들은 촘촘한 그물로 싹쓸이를 하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연안어업이 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발본색원해서 바로잡아야 한다고 보고 특히 장관님께서는 현지 답사를 좀 시키세요. 정동영 의원은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과 관련해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 결과를 질타했습니다.
정 의원은 이미 후분양제를 실시한 LH 아파트는 분양가가 평균 0.57% 오르는 데 그쳤지만 국토부의 용역은 무려 7.8%나 오르는 것으로 나왔다며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경위 조사를 해야 된다. 이 용역 발주를 왜 했는지 그리고 2억 8천만 원 혈세 쓴 것에 대해서 국토부가 경위 조사를 해야 하고 국회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이제는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와 법안 처리가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지검은 재량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주고 브로커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호 전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강영수 전 도의원에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1,500만 원과 재량사업비 편성을 대가로 뇌물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강 전 의원은 브로커에게 받은 1,5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정진세 전북도의원에게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최근 대한방직 전주공장 인수를 결정한 업체가 전주시와 전라북도의 현안인 대규모 컨벤션 센터 건립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수업체와 전주시, 전라북도는 미묘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매각이 결정된 대한방직 전주공장. 인수업체는 복합 개발 구상을 밝혔는데 컨벤션 센터도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국제행사에 더욱 융복합 되는 개발 계획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의 지역경제 성장과 확장성을 부여하고 컨벤션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전주시 입장에서 이런 계획은 반길만 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컨벤션 센터를 지으려다가 무산된 뒤로 대한방직 부지를 새 사업지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용도 변경 등에 따른 티켓 논란을 우려해 공영개발 방식을 검토했던 만큼 이번 민간업체의 개발 구상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전주공장에 땅을 소유하고 있어 개발에 열쇠를 쥔 전라북도 역시 조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라북도는 대한방직 부지 활용은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요구되고 공론화를 거쳐 검토한 뒤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북도가 혁신도시 인근으로 완주군 이서면에 있는 묘포장의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 좀 더 활력 있는 지역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컨벤션 기능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서 묘포장이 이런 컨벤션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기능의 공간을 염두에 두고 연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대한방직 부지의 매각 결정을 계기로 터덕이고 있는 컨벤션 센터 사업 부지를 찾는 일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군산 지역의 도시계획상 공원들이 무더기로 취소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정 기간 개발이 안 되면 지정이 취소되는 일몰제가 적용됐기 때문인데요. 개발 제한이 풀리게 되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변에 건물들이 잇따라 들어선 월명공원입니다. 개발이 제한된 공원 부지 250만 제곱미터 가운데 60만 제곱미터가 사유지입니다. 군산시가 이 땅을 2020년까지 사지 못하면 공원 지정이 해제돼 주변 지역처럼 개발을 피할 수 없게 되면서 공원 생태 환경도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개발하지 않으면 공원 지정이 취소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020년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일몰제가 함께 적용되는 군산 지역 공원은 모두 27곳, 530만 제곱미터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공원 개발을 적극 추진하지 않은 탓이 큽니다. 공원 해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토지를 사들여야 하지만 1,000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이 필요해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군산시는 우선 난개발 우려가 큰 곳에 240억 원을 투입하고 나머지는 토지은행 제도를 활용해 사들인 뒤에 갚아나갈 방침입니다. 2023년까지 3년간 우선적으로 토지 매입을 LH공사에 해주고 그 이후에 5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년간 균등 분할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갚아야 하기에 다른 사업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해제 위기에 놓인 공원 개발이
군산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메랑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서남대 인수를 추진했던 삼육대가 인수를 최종 포기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인 한남대는 연금재단에 자금을 요청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교육부가 계고한 서남대 폐쇄 최종 기한은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삼육대가 지난주 학교 인수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서남대 측에 최종 통보했습니다. 정치권의 지원과 600억 원의 인수 자금으로 의욕적으로 나섰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삼육대는 남원과 아산 캠퍼스 모두를 인수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포기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육대는 이전에도 의대를 포함해 남원 캠퍼스만을 인수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교육부로부터 반려됐습니다. 이거는 정확히 말은 안 좀 전체를 인수한다면 부담이 간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또 다른 인수자로 나선 한남대는 여전히 애매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연금재단은 한남대에 350억 원 인수자금 요청에 대해 시간만 끌며 결론을 내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두세 차례 결론을 연기한 데다 서남대 폐쇄 최종 개고 기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또다시 다음 주로 결론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예장연금재단이 인수자금을 지원한다고 해도 곧바로 서남대 교비로 편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위험성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금 지원을 미루는 것은 인수 의지가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익혀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서남대에는 학교 폐쇄를 위한 마지막 행정 계고가 내려진 상태며 다음 주 초까지 인수를 위한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면 학교 폐쇄 명령과 모집 정지 등 폐교를 위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교육부가 요청한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김 교육감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학교 폭력 가해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어겼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게 되자 자료를 제출하지 말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윤송희 NC소프트 사장의 부친이자 김택진 대표의 장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습니다. 경기 양평경찰서는 오늘 오후 피의자 41살 허모 씨의 선친 묘소가 있는 순창군 팔덕면의 한 야산에서 범행 도구로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과도와 밀가루 봉지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눈으로 볼 때 과도의 혈흔이 제대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범행 도구 여부를 정확히 밝힐 예정입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익산 넥솔론이 가동을 중단한 데 이어 향토기업인 BYC가 전주공장 폐쇄를 검토해 지역 경제가 더욱 침체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1979년 설립된 BYC 전주공장은 직원 120여 명이 한 해 6천만 벌의 네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BYC는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전주공장을 폐쇄하고 전주공장 기능을 인도네시아 공장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전라북도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 등 16개 기관이 농식품 산업 발전을 위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농식품 분야 인력과 기술,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 연구개발 사업을 발굴하며 관련 시설과 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017 전북 농업인의 날과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 행사가 내일부터 이틀 동안 전북도청 다목적 광장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전북 농업인 노래자랑 대회와 한우 정량달기 이벤트 등이 진행되며 둘째 날인 11월 2일에는 한우와 농업 어린이 체험교실과 함께 낮 12시부터는 선착순 500명에게 곰탕을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열립니다. 또 고산 미소와 이상촌, 정읍 한우와 총채보리 한우가 참여한 가운데 한우 고기를 시중가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저녁 9시까지 한우 숯불구이 식당도 운영됩니다. 전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은 15도에서 18도에 머물렀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8도로 일교차는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기온 변화가 심하고 일교차가 15도가량 크게 나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